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 또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표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 주변에 뭐 전기차 타는 분들 좀 있으세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예, 늘어나고 있고 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지만 네. 아직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홍 기자님도 주변에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으세요? 저도 좀 전기차 살려고 좀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좀 돈을 모아서 좀 살게. 사실 좀 전기차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보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뭐 주변에 택시는 타보셨잖아요. 사실. 택시 전기차는 꽤 맞아요. 많죠. 이거 엄청 빠르고 최근에 또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수년간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대중화 초기 단계에 이게 진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순수 배터리 전기차하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합한 이제 전기차 글로벌 판매 비중은 2020년 4.2%에서 이제 지난해 13%까지 이제 증가를 했어요. 이제 중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30%까지 증가를 했고, 네, 이제 유럽은 24%에 달하고 우리나라도 거의 1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올해의 경우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를 할 수가 있지만요.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을 좀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원가 경쟁이 펼쳐지면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하고 중국은 아예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를 했어요. 사실상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 단계에 이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전기차의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이제 적극적인 보급 이제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원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미국은 이제 지난해 7% 수준이었던 전기차 판매 비중을 이제 2030년 2분의 1, 2032년 이제 3분의 2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홍 기자가 얘기했던 우리나라도 10%에 가까워졌다는 게 이게 점유율 전체 시장 점유율입니까? 아니면 판매죠. 판매죠. 아직은 점유율 10%는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전체 차량 10%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어떤 방송을 하는데 전문가분께서 모든 신기술에 이게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넘어가는 아주 신기술이잖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근데 10% 점유율을 넘어가는 순간 게임 체인저 판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 그 사례로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구형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가 10%가 딱 됐을 때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딱 자본이 모이고 시장이 완전히 딱 폭발한다. 다른 것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 그래서 제가 10%를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전기차도 한 10%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본격적인 길로 이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거의 임박했어요. 임박했는데 전기차의 장점 일단 사용자분들이 사용 안 해보신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장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들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연 기관차 비교해서 환경 때문에 확실히 보급이 많이 늘었잖아요. 워낙 덥고 요즘에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효용과 성능, 자율주행과의 이제 연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는 전기 모터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내연 기관보다 탄소 중립적에서 이제 중립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친환경적이고요. 성능 측면에서 는 내연 기관차보다 가속이 빠르잖아요. 보면은 전 주변에 전기차에 보면은 차선 변경을 잘 안 해요. 바로 빨리 올까봐. 그래서 무게 중심이 낮아서 코너링에도 좀 유리하고요. 특히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이게 전기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센서와 데이터를 구동해야 하기 때문에 다량의 전력과 컴퓨터 제어 그리고 빠른 통신들이 필요해서 그 내연 기관차보다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근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게 꺼낸 이유가 이 가격이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줄여도 사람들이 사니까 이제 좀 대중화가 안정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전기차를 사게 좀 꺼린 이유가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이제 인프라 충전. 그게 점유율이 만약에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 수요가 또 증가하니까 그때는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되니 사람들의 이제 그 전기차 수요가 또 가속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게 좀 남은 과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좀 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을 이제 거의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테슬라, 네, 거의 뭐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것 같았던 잠재성이 좀 부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테슬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사실 GM과 포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이 좀 미국 시장이 좀 침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로 좀 최근에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네. 그 테슬라를 비롯한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최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한번 살펴보면 비아디 등 중국 상위 업체들은 내연 기관차와 달리 이제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중 보세요. 네, 비아디가 그러니까 이 팩트가 17%. 네, 점유율이 네. 이제 지금 물론 대부분 내주겠죠. 그렇죠. 내수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수를 넘어서 이제 해외 선진국에도 이제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비아디는 이제 자체 배터리 기술 바탕으로 이제 중국은 물론 글로벌 점유율 1위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비아디는 3개월 연속 월간 판매 기록을 또 경신했다는 뉴스도 최근에 나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과 중국은 치고 난 반면에 독일하고 일본 업체는 기존에는 뭐 유명하잖아요. 독일은 원래 자동차 그렇죠. 기술로. 예. 그런데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독일 업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그 디젤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대대적인 전기차 전환을 추진을 했는데 예. 워낙 이 자동차 공룡이다 보니까 이 전환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4대 글로벌 네.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1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으로는 다르겠지만 토요타, 네. 그 다음에 이제 벤츠, 네. BMW, 독일 3사들, 그다음에 그렇죠. 폭스바겐 이렇게 했는데 이 순위가 네.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기차로 완전 넘어가 버리면. 지금 이미 네. 전기차 시장에서는 보셨다시피 지금 그렇죠.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판도가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순위도 바뀌고.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이브리드에 음. 원래 좀 집중을 했는데 그게 사실 전기차 이런 게 먹혀버리면서 그러네요. 하이브리드가 네. 많이 안 사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하이브리드는 사실 옛날에 폰으로 따지면 시티폰이에요. 그렇죠, 약간 근처에서. 뭐 중간. 혼종이죠, 혼종. 네, 중간 정도의 단계고 네. 확 넘어가기 전에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네. 경쟁력 잃어버리는 거 이미 확인했었어요. 되게 적절한 비유. 네, 그러니까. 혼종이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약간 주춤하고 이게 왜 그러냐? 네, 이게 정보통신 기술하고 이제 인력, 인프라, 내수 측면에서 전부 이제 전기차 시장의 어떤 강점으로 네.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저도 갔다 왔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적극적으로 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 이제 뭐 혁신 시스템이 되게 탁월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산업은 그냥 사실 경쟁 우위를 상실했잖아요. 옛날 디트로이트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산업이.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동차라는 게 거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탑재하게 되면 거의 로봇이나 다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적은 편이죠. 원래 이렇게 워낙 좀 바닥이었는데 이제 이걸 신산업, 계기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IT 산업하면 또 뭐 중국이죠. 뭐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죠. 네, IT 인정해야죠. 해야죠. 네. 그죠. IT 산업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크게 상승을 했죠. 또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과 다르게 이제 공공기관 주도의 이제 강력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배터리 육성 정책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테슬라와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배터리 개발 역량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배터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과 일본은 강력한 주도권이 이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중국은 지금 전기차를 내수로 대부분 네. 소화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중국의 차를 글로벌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다 탄다 그럴 때 우리도 상상도 못하는 얘기가 중국산 자동차를 탄다고요? 제가 중국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중국산 자동차를 탄다고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사실. 그렇죠. 근데 네, 정말 그렇죠. 먼 미래에 그럴 수도 있는 네, 것인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이 네.
차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뭐 입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서 좀 우리나라 수소차 뭐 이런 게 많이 생각나는데 최근에 전기차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실제로 도로에도 전기차가 많이 굴러다니고. 네네. 그래 지난해의 경우 이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이제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 순이었습니다. 중국 제외하고는. 네네네.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어요. 예. 2위라는 거는 GM, 포드 이런 거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네, 현대차, 기아는 가솔린차와 디젤차에 플러스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등 다양한 라인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의 경쟁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과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 선도보다는 약간 따라가는 전략. 디자인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디자인, 그리고 벤치마킹, 이제 수직 계열화, 이제 그리고 국내 이제 풍부한 이제 전기전자 인프라 등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 리콜이 이제 전기차로의 조기 대전환 전략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예. 이에 전기차 대전환에 대한 내부 저항이 적었다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자율주행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당 분야 이제 글로벌 강자인 미국의 앱티브사와 협약을 맺고 자회사 모셔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홍 기자는 이제 시승차를 많이 좀 타서 이제 시승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취재도 해보고 그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오닉 최신형은 시승해 보셨어요? 아직은 못 해봤는데 이제 네. 아이오닉 과거형은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 가속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뭐 거의 뭐 포르쉐에 비교한다 뭐 그런 약간 과장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팩트가 이제 그 기아의 GB EV6 GT 같은 경우는 네. 포르쉐와 거의 지금 제로백이 거의 유사한 같다. 수준이라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뭐 정말 네. 감동적이네요. 네, 이제 그렇죠. 자동차 좀 좋아하는데 네. 이 포르쉐 그 제로백을 네. 기록을 우리나라 차가 네. 따라 전기차지만 네. 일단 비교가 된다는 자체가 네, 조용하고 빠르게 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저희는 앞광고 뒷광고 현대자동차 광고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전기차 시장 한국의 이제 네. 한국차 시장 이제 기아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이제 네. 기대를 해볼 만한데 완성차 업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전체적인 구도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선도적이고 뭐 기술력도 뛰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치킨 게임을 벌이기도 했어요. 예. 이게 이만큼 따라올 수 있냐, 이 정도 퀄리티를 내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가능하냐 이렇게 좀 치킨 게임 걸었고요. 네. 네, 그리고 생산 시설을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서 대량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이제 가성비죠. 이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전 세계 시장을 좀 공략. 중국의 모든 제품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수십 개 이상의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데 예. 이를 이제 여기서 이제 속가내기에 물론 이제 비아드가 있고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를 독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차이점이 뭐 미국도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제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계획적으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또 육성을 할 계획에 있고요. 예. 이제 그런데 아직 뭐 한계점이 있는 게 이제 선진국 고가 시장에서는 그 이제 브랜드 이미지와 딜러망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리하고 공급망 측면에서 좀 견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독일과 일본 업체는 어떠냐?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까지 뭐 절대적이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배터리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약점을 단기간에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배터리도 지금 거의 우리나라 업체가 거의 중국 1위를 다투고 있는데 다죠, 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이렇게 빨리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이게 독일과 제가 전에 한번 그 취재 파일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 이퓨얼 있잖아요. 이퓨얼, 네, 예. 인공석인 이퓨얼을 지금 내연 기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퓨얼을 하자. 왜냐하면 이퓨얼 같은 경우는 누가요? 독일과 일본 업체. 그 시티폰인데. 네. 그러니까 좀만 그렇죠. 이때 좀 시간 벌어보겠다는 거죠 사실상. 네. 안 그러면 아예 대세를 전기차와 이퓨얼로 이제 나누자, 판도를 이제 갈라보자는 이런 시도도 있어서 이게 전기차 확장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걸 고통 감내 안 하고 시간 수명을 연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의 이제 그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해서 이퓨얼도 밀어보겠다 이런 건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중국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공급망 때문에 좀 견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 입지를 그 틈을 이제 치고 나가서 이제 상당 기간 선전을 지속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비교해서는 유리한 브랜드 파워와 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 성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도 한번 인도네시아를 갔다 동남아 보면 일본 차들로 쫙 깔렸잖아요. 도요타. 뭐 다죠. 네, 저 우리나라 현대기차 요즘에 근데 제가 최근에 가봤을 때 한 2년 전에 가봤을 때는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일본 차가 거의 주력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현대기아차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또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를 또 치고 올라가면서 전기차는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가 또 현대기아차에 유리하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그 동남아에서 기회가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를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경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